그 오늘 나간 프린트물 중에 먼저 12년 14년인데 12년간 기출론점 이렇게 돼 있네. 2010년부터 오늘 그 기출론점표 한 장짜리로 돼 있는 거 있죠. 거기 이제 2010년부터 올해 시험까지 기출됐던 이제 논점을 이제 하나 정리해 드렸고, 이제 그 맨 밑에 2023년에 출제 유력이다 뭐 이래놨는데, 그냥 제 기준으로 연도별로 이제 출제됐던 패턴이라든지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논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민해서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요 위주로 여러분들이 일단 내년 시험에, 그렇다고 이것만 연습해서 들어가시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 수업에 오셔서 내년 시험 대비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좀 써볼까, 그것들을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시험을 보게 할 거고, 오늘은 이제 한 10째 줄을 보시게 되면 좀 긴 줄이 있죠. 취소의 입증 책임,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취소 판결의 기속력.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험 보게 했는데, 취소의 입증 책임이 언제쯤 나왔냐면 꽤 오래전에 이제 한번 나오고, 기속력이 2019년에 이제 기속력하고 첫 출연이 이제 세트로 나오죠. 그리고 20년, 21년, 22년 이제 3년 연달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속력이 거의 한 4번, 5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속력은 분명히 주관식 행정을 물어보게 되면 단골로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신 거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저도 참고해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 뭐 1기든 2기든 3기든 이거 위주로 좀 시험을 많이 보게 할 거고, 물론 다른 논점들도 당연히 시험 볼 겁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교재 하나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모범 답안 한번 보실래요? 오늘 모범 답안.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그 강의는 일단 첨삭 자체를 뭐 합격생 첨삭 이걸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뭐냐면, 여러분들 첨삭할 수 있는 자원은 있습니다. 첨삭해 주실 합격생들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 똑같이 공부했어요. 똑같은 능력이라고 그냥 볼게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하루 뭐 공부 시간이라든지 뭐 다 동일해요. 근데 이제 연기, 1기, 2기, 3기 과정을 지났을 때 어떤 분은 예를 들어 60점 받았는데 어떤 분은 55점을 받아요. 시험 다 똑같이 봤습니다. 첨삭 다 똑같이 봤고, 그 5점이 어디서 차이 나냐면, 제가 합격자 모임을 이제 이번 주에 또 하는데, 합격자 모임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꼭 물어보는 게 자가 첨삭했냐 물어봐요. 그럼 합격하신 분들은 100이면 100다 첨삭 받은 답안지를 다시 본인이 모범 답안을 놓고 자가 첨삭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써낸 답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더 섬세하게 자가 첨삭을 하다 보면, 아, 요거 내가 빠뜨렸구나. 이걸 일일이 첨삭자들이 다 못 잡아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가 첨삭을 해서, 아, 내가 요거 법조문 빠뜨렸구나. 아, 요 판례 표현이 투박하구나. 아, 모범 답안엔 판례가 5줄인데 나는 2줄밖에 안 썼구나. 기억은 흐릿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 지적을 안 받으면 그거 그냥 다음에 똑같이 물어보고 시험장에 가서 그 문제가 나와도 판례 2줄밖에 못 써요. 근데 자가 첨삭을 하신 분들은, 아, 내가 이 판례를 5줄은 써야 되는데 2줄밖에 안 썼구나. 이걸 스스로 교정해야 돼요. 그렇게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논점을 보게 되고 다시 시험 보고, 시험에서 정말 그 논점이 나오면 모범 답안하고 똑같은 답안을 내게 돼요. 근데 자가 첨삭 안 하신 분들은 별로 교정이 안 돼요.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제가 자가 첨삭의 중요성을 좀 스스로 느껴보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자가 첨삭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대신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요일 저녁에 대면 첨삭을 이제 신청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인원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신청한 분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 다 한 번씩은 1인당 뭐 20분이든 30분이든 할애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보고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번 주에 신청하신 분들이든 다음 주에 신청하신 분들이든 본인이 일단 써낸 답안 있죠. 요거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자가 첨삭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아주 꼼꼼하게 자가 첨삭을 빨간 펜을 가지고 본인 답안에다가 하셔야 돼요. 뭔 빠졌는지, 뭐는 이제 엉뚱한 걸 썼는지, 그거를 자가 첨삭한 걸 놓고 제가 이제 접근을 해야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캐치하실 수 있으니까,
첨삭 신청하신 분들은 그냥 자가 첨삭 안 하고 그냥 답안지 들고 오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가 첨삭 한 답안을 가지고 오셔서 그 대면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하시고, 자, 모범 답안 보시게 되면 1번이 취소송의 입증 책임의 분배인데 그 중간 하단쯤에 판례 부분 위주로 보세요. 판례 부분.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작년까지 이제 훈련시킨 건 요 검은 글씨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는 요 내용, 곡에 빠진 내용만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준으로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배점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올해 같은 추세로 만약에 이 취소송의 입증 책임을 20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점수를 벌릴 거냐, 어디서 더 딸 거냐, 다른 데는 쓸 게 없어요. 나머지 이 내용 자체도 기본적으로 풍부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득점하고 가산점을 노려서 정말 고득점할 수 있는 건 판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언급했지만 판례에 기본적으로 훈련했던 내용들, 그것들은 이제 쭉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요건 사실, 이거 다 판례들입니다. 소송 요건,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사유 등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실, 요거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자, 피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사실, 절차적 요건 준수했다. 과세 처분에서 과세 요건 사실 등 처분을 적법하게 하는 사실. 요렇게 4줄 정도만 들어가도 뭐 한 4-5줄 되겠죠. 실제로 쓰게 되면. 그럼 엄청나게 이제 여러분들 좋은 이미지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작업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2기 때 집중적으로 이제 해드릴 건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기를 안 오신다라고 계획하신 분들도 있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 1기부터 조금씩 해드리는데 집중적으로 이 작업은 2기 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페이지 그 뒷면 보시게 되면, 자,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 자체가 빈약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처럼 물어본다면 내가 누구보다 더 점수를 더 잘 받을 거냐, 더 올릴 거냐, 거기에서 맨 위에 로마자 3번, 어제 이제 말씀드렸지만 구별 개념, 여기에 이제 이유 제시하자 치유하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구별하는, 비교하는 개념을 이제 집어 넣을 거예요. 요게 추가되고 다시 중간 하단 좀 더 보시게 되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기준, 그래서 기존에는 시간적 기준, 객관적 기준, 그래서 그 객관적 기준의 5째 줄 정도까지가 계속 훈련해서 들어갔던 겁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판례, 지입자하고 무자료, 요거를 이제 하나씩 쓰고 마무리 졌는데 시간 안배상 이제는 시간이 부족한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사례 위주로 정확하게 이 논점을 아느냐,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동일성을 인정한 사건,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과 환경보호,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 추가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판례 2개 얻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성을 부정한 사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유, 기존 공동사업장과 거리 제한 사유와 1km 떨어져 있지 않다, 최소 주차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유, 이런 것들을 선별하게 된 기준은 제가 만약에 수험생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도 버겁지 않게 막 너무 힘들게 외우지 않아도 좀 손이 잘 나가는 사건, 그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선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쓰실 수 있게 좀 연습을 하신다고 하시면 되고, 자, 넘기시면, 자, 기속력은 기존의 답안도 일단 그 배점, 보통 기속력을 물어보면 20점, 뭐 25점, 요 정도로 물어보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답안으로도 일단 그 배점을 다 받을 수는 있지만, 3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기속력 위반의 효과, 그럼 이제 당연무효다. 기존엔 거기서 끊었는데 여기도 이제 판례를 추가할 수 있는 건 추가하면 좋은 점수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좋은 게 법령 개정을 가지고 결국에는 케이스를 이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결국 기속력 위반을 인정한 경우, 법령이 개정되면서 경과 규정을 두었음에도 새로운 법령을 근거로 다시 동일한 거부 처분했다면 위반한 경우고, 자, 동그라미 2번에 기속력 위반을 부정한 경우,
둘 다 법령 개정 사건으로 하게 되면 기억이 잘 나니까 법령이 개정된 이유, 여긴 경과 규정 얘기가 없습니다. 새로운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다른 거부 처분을 한 경우, 여긴 다른 거부 처분이라고 돼 있어요. 위에는 동일한 거부 처분이라고 돼 있고, 이 정도로 이제 정말로 판례 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버겁지 않게 이렇게 채워서 답안을 내신다면 정말로 이제 내년도 행정, 물론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살을 붙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붙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들어가시면 행정에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점수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그 지시하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나갈게요. 교재는 326페이지 한번 펴보시고, 결과제거 청구권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유가 이게 2010년에 한번 약설로 출제가 됐는데, 우리 기속력의 여러분들 세 번째 내용이 결과제거 의무죠. 근데 결과제거 의무가 소송법에는, 현행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에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제거 의무가 행정소송법에 명문 규정으로 있으면 굉장히 좋다.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에 도입됐고, 그걸 2010년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약설로 물어보기에는 굉장히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한 14년 전에 시험 패턴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결과제거 청구권은 모든 공행정 자격입니다. 꼭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도로 청소하고 사라지는 건 비권력적 사실이에요. 근데 도로 청소하던 과정 중에 어느 사람의 영업장 앞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놨다면 이때도 이거 제거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포인트는 결과제거 청구권도 공행정 영역에서 발생한 권리예요. 그럼 쓰레기 치워달라, 원래 없던 상태로 돌려놔라, 이게 원상회복 청구 같은 겁니다. 그럼 논리적으로는 공행정 영역에서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무슨 소송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실무상 이거 역시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갑이라는 애한테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있었는데 이게 취소됐어요. 근데 국가한테 1억 원이 넘어가 있습니다. 요 1억 원 당연히 반환해 줘야 되죠. 이게 바로 결과제거 의무예요. 그에 대한 권리가 결과제거 청구권이고, 그럼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논리적으로는 무슨 소송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논리적으로는 당사자 소송인데 우리 판례는 이거 역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명문의 규정으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행정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으로 결과 제거해라, 이게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안 돌려줄 수 있어요. 법에서 명문으로 돌려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해석상 인정되다 보니까 국가가 안 돌려주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가야 되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개정안에서는 이 결과제거 의무를 명문으로 도입하자,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과제거 청구권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뭐 써보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왜 필요한 권리인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사정 판결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446페이지 먼저 볼게요. 446페이지. 이제 기속력을 배우셨으니까 요 기속력은 여러분들 꼭 소송뿐만이 아니라 심판에서도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는 심판을 가지고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재결의 효력에 로마자 1번 재결의 일반적 효력, 1번 불가증력, 불가변력 오늘 이제 간단히 등장하니까 거기서 보실 거고, 우측에 인용재결의 특수한 효력, 이 재결의 효력도 여러분들 약설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꼭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1번에 형성력. 자, 그럼 여러분들 심판 재결에서 형성력, 자, 취소 심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취소한다, 취소 재결이 나왔어요. 취소한다. 그럼 이 취소 재결 자체로 처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행정청이 찾아와서 무슨 취소한다 이 얘기를 해야 없어져요? 아닙니다. 이런 게 바로 재결 중에 형성력이 있는 재결. 근데 이런 재결도 있죠.
허가해라, 과징금으로 변경해라, 이렇게 해라 명령하는 재결이 있어요. 이 명령하는 재결은 형성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자체로는 허가가 나간 게 아니에요. 행정청한테 명령 재결에 따른 기속력이 발생해서 허가 처분이 나가야 그때 비로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성력 부분을 읽으실 때는 어떤 재결이 형성력이 있고 어떤 재결은 이행 재결에 해당되는지 그거를 이제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는 판례는 볼게요. 셋째 줄 끝에 수리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 이때 행정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으로부터 재결 결과를 통보하면서 끝에 수리 시 발급한 확인서를 반납하도록 요구한 것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지 끝에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한테 수리 처분이 나갔는데 인근 주민들이 요 갑에 대한 수리를 취소해달라, 수리 처분 취소 심판을 낸 겁니다. 위원회가 취소했어요. 그럼 이제 재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이 취소 재결, 인용 재결을 다퉈야 되죠. 그럼 이 갑이라는 애는 소송의 대상으로 뭘 갖고 와야 돼요? 위원회의 취소 재결을 갖고 와야 돼요. 자, 1월 1일자 취소 재결. 피고는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요? 이 재결을 내린 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제소기간은 언제부터세요? 이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만약에 얘가 이런 심판 절차 이런 게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 그럼 1년이 경과해서 제3자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죠. 그럼 1년이 경과해서라도 알았다면 그때부터 90일 안에 들어와야 된다.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 재결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2월 1일쯤에 행정청이 얘를 찾아왔어요. 야, 이거 취소됐다. 위원회에서 취소됐어. 내가 너한테 수리 처분했을 때 준 증서 하나 있잖아. 확인서. 그거 좀 돌려줘. 내가 취소할 수밖에 없어. 이러네요. 이건 진짜 취소 처분이에요. 이미 취소 재결로 없어졌다는 걸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요. 그럼 이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때부터 제소기간 90일을 센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됐던 사건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보시겠지만 이건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이걸 가지고 가서 다툴 수 있어요. 그때 피고는 위원회가 되고 제소기간은 이 재결이 있다는 걸 안 날로부터 90일 모르고 넘어간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그 뒤에 알았을 때부터 90일 안에는 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사건을 구성할 수 있는 게 요 판례입니다. 그 내용 이제 인지하시고, 자, 인용 재결의 기속력. 그래서 거기 6째 줄 끝에 보시면, 자, 인용 재결이 내려진 경우 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우리 판례는 피청구인 행정청입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단 이건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인용 재결이 나왔는데 이게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침해해요. 그런 경우에는 다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인용 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이란 논점입니다. 그거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고, 기속력의 내용. 요건 여러분들이 기속력을 어제 열심히 이제 써서 복습하신 분들은 오늘은 다시 쓰지 마시고 대신 정독을 해보세요. 이건 심판을 전제로 나온 기속력입니다. 내용은 다 똑같지만 표현이 판결이 들어갈 자리에 재결 요렇게 이제 바뀌어 있으니까 피고 들어갈 자리에 피청구인 요렇게 표현들이 바뀌어 있으니까 정독을 하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맨 위에 판례는 1번, 2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논점으로 하나 등장하는 게 우측에 로마자 3번에 거부 처분 취소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인정 여부. 자, 그래서 446페이지 49조 2항 한번 보세요. 446페이지 49조 2항 한번 보세요. 재결에 의하여 취소, 무효,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거부 처분이에요. 거부 처분. 그럼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지금은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논점은 가볍게 여러분들 명문 규정이 없었을 때 등장했던 논점이에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이 나왔는데 얘가 취소 심판에 갔어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위법하다 취소했습니다. 그럼 행정청은 이전 신청에 대해서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나? 지금은 명문 규정에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 논의가 있을 때는 명문 규정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긍정하는 입장이 있고 부정하는 입장. 근데 우리 판례가 긍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냐? 긍정을 한 겁니다. 그때도 검토는 긍정하는 입장도 있고 부정하는 입장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판례의 태도를 받아들여서 49조 2항의 명문의 규정으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명문의 규정이 도입되게 되면 이 논의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역사 속의 논의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버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2017년에 개정되고 2018년에 바로 출제됐어요. 이렇게 개정된 걸 알고 있느냐. 근데 이제 지금 시점은 벌써 개정된 지 한 6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 문제로서는 약간 적합성이 많이 좀 떨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관련 논점이니까 한번 잠깐 눈도장 찍어봤고요. 327페이지 사정 판결도 기출문제 한번 보시게 되면 요 기출론점표 한번 여러분들 볼게요. 기출론점표에 보시게 되면 2015년에 사정 판결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정 판결도 어쨌든 쟁송법에서는 그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시험장 이렇게 들어가 보셨지만 들어가 보면 논점 4개 물어본다 5개 물어본다 하면 4개 5개가 다 아리까리예요?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연습한 논점들이 거의 뭐 4개면 3개, 5개면 4개. 그건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하다고 느끼고 너무나 당연하게 연습했던 논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 판결 같은 경우도 물어보게 되면 이거를 쓰는 연습을 하신 분들은 너무 쉬워요. 근데 사정 판결? 눈으로만 보신 분들은 실제로 점수 받으라고 주는데도 이걸 못 쓰기 때문에 굉장히 쓰긴 쓰지만 법전 이용해서 막 쓰긴 쓰지만 그 답안의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투박합니다. 그럼 채점자가 읽어보면 연습을 한 답안인지 아니면 눈으로만 보다가 시험장에서 쓴 건지 이거 대번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논점이든 계속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점수 받아가라고 주는 논점에서도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은 답안의 질이 달라요. 거기서 점수가 현격히 벌어집니다. 근데 수험생들은 되게 시험장 나오면 본인은 썼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거 잘 쓴 것 같아. 이렇게 기억이 변해요. 그런데 막상 정말로 그 답안지를 열람해 보면 본인이 봐도 이거 제대로 못 썼네. 투박하네. 판례도 그냥 한 줄 처리했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시험장에서의 경험과 끝나고 나서 나올 때의 기억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고칠 수밖에 없느냐. 평상시에 많이 써보는 데서 고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머지 4과목도 뭘 써볼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내용이든 논점이든 그걸 써보시는 모습으로 앉아 있으셔야 결국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게 사정 판결도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건 없어요. 가볍게 이제 터치하고 여기 등장하는 논점을 정리를 할게요. 자, 사정 판결은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은 처분시입니다. 그래서 인권주민이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했어요. 법원이 봤더니 위법해요. 그럼 법치행정의 원칙상 취소 판결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취소하게 되면 전국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네요.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생겨요. 그럼 사정 판결을 내릴 필요성이 있나? 이걸 판결 시에 당연히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취소는 못하겠다. 기각해요. 자, 기각합니다. 근데 기판력은 어디에만 발생해요? 기판력은 주문에만 발생해요. 그럼 만약에 이유 쪽에다가 위법을 쓰고 여기는 기각만 해놓으면 이거 적법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사정 판결은 주문에 위법을 명시해라. 그럼 원래는 누가 이겼어야 되는 거예요? 원고가 이겼어야 되는 사건인데 공익 때문에 기각을 하죠.
그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게 기본적인 사정 판결의 틀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사정 판결을 다시 물어본다면 사건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서는 사정 판결을 인정했고 어떤 사건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는지 그 판례만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기시면 자, 사정 판결을 인정한 사건 그리고 사정 판결을 부정한 사건. 근데 여러분들 사정 판결은 법치주의의 중대한 예외죠. 사정 판결은 법치주의의 중대한 예외입니다. 그럼 조금만 문제 있으면 법원이 막 사정 판결 날려요? 아니에요. 법조문에서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생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정한 사건이 두 개예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이 떨어지려면 신청했을 때 70%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찬성 51%밖에 안 돼요. 그럼 거부가 나왔어야 되는데 인가 처분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인가 처분은 처분 시에 위법했어요. 자, 이제 반대파 49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관님 이거 취소 좀 해주세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 사건은 소송이 보통 1심만 해도 한 4, 5년 걸려요. 이렇게 판결을 내리려고 보니까 처음에는 반대파 49가 원고로 들어왔는데 지금 한 명 남아 있어요. 나머지 48명은 전부 찬성으로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이거 오히려 더 이렇게 지체되다가는 우리 재산권에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냥 이 사업 진행하자. 이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 다 바라고 있죠. 이거 어쨌든 위법하잖아. 취소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총회 의결부터 다시 시작해야 버리면 그것도 또 1, 2년 지나가요. 이건 오히려 국민들의 재산권에 현저히 위해가 발생하지 않냐. 이런 경우에는 취소 안 하겠다. 기각하겠다. 이게 재건축 재개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표현 보시게 되면 사정 판결을 인정한 사건 1번에 재개발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 인가 처분 당시 그때 소유자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법하지만 그 90% 이상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의 속행을 바라고 있다. 그럼 이런 경우라면 맨 밑에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걸로 사정 판결을 물어보게 되면 어차피 사건이 길어집니다. 한 10줄, 20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안 해결에는 그런 것들을 포섭해서 여러분들이 집어넣고 사정 판결이 인정되는 경우다. 그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사건은 로스쿨 인가는 여러분들 경원자 관계입니다. 로스쿨 인가는 총 정원 2,000명이라는 정원을 놓고 그럼 어쨌든 어느 학교는 100명, 어느 학교는 50명 인가 처분이 한정돼 있어요. 그렇게 한정돼 있을 때 지금 인가 처분이 하나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게요. 자, 이제 갑이라는 대학하고 을이라는 대학 요 두 대학이 한정된 인가를 놓고 서로 원한 겁니다. 근데 갑한테 인가 처분을 내준 거예요. 그럼 을은 경원자 관계죠. 그럼 원고 적격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래서 을이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제 일제히 인가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로스쿨은 교육을 시작을 한 겁니다. 소송 제기했어요. 법원이 봤더니 분명히 위법해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어느 대학, 이 대학에 대해서 인가 처분 하나 남았는데 누구한테 내줄까? 이걸 심의하는 교수 회의가 열립니다. 그럼 이 소속 대학의 교수들은 여기에 참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A라는 대학 교수가 이 회의에 참여했어요. 그럼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내용상 점수는 여기가 10점, 여기가 9점이 나와요. 이 교수가 참석을 안 했어도 10점을 받아요. 여기는 9점이고. 근데 여러분들 처분은 절차에만 하자가 있어도 분명히 위법은 맞죠. 처분은 주체 내용 혁신조차 어디에라도 하자 있으면 위법이 맞아요. 이건 절차의 위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 경우에 분명히 위법은 한데 취소를 해버리면 이걸 이유로 취소해버리면 요 인가 소급해서 없는 것처럼 되죠. 그럼 이 학교만 교육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전국의 로스쿨이 다시 다 멈춰야 돼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가 처분이 나갈 때까지 다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건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서 시작한 사법제도 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로스쿨 커리큘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거는 현저히 공무원에 반한다. 사전 판결을 내리겠다 했던 사건이 로스쿨 사건입니다. 그래서 2번에 다섯째 줄, 거기 한 다섯째 줄 보시면 교수위원이 위 회의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소속 대학의 평가 점수에 비춰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절차에만 하자가 있었던 취지예요. 그럼 전남대에 대한 이 사건 인가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심의하는 것은 무익한 절차의 반복에 그치고 맨 밑에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사정 판결 내리고 끝난 겁니다. 자, 사정 판결을 부정한 사건. 애초에 여러분들 검찰 조직의 안정이라는 건 국민의 공공복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애초에 검찰 조직의 안정이라는 건 국민의 공공복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1번 사건은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첫째 줄 조합원 총회 재의결, 이건 여전히 반대파 49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반대파 49가 입장을 안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취소하려고 했더니 행정청이 법관님 이거 취소하게 되면 원점에서 다시 총회 의결 거쳐야 돼요. 비용이나 시간이 들어요. 이걸 사전 판결 내리면 반대파 49는 자기 삶의 터전을 뺏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만 비용이 든다? 시간이 든다? 이것만으로는 사전 판결 내리지 않겠다. 그랬던 게 3번. 자, 4번에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 뇌물 위에다가 X 표시해 보세요. 실제로는 뇌물 안 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케이스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무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사정 판결 안 나갔다는 겁니다. 취소 판결 나갔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먼저 보시게 되면 이런 경우가 지금 과거에는 비일비재했는데 지금도 아주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찌됐든 근로자들이 근로 제공하는 게 사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사전 판결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대개 조달청장이 국가 이런 관급공사 입찰 공고를 냅니다. 그럼 지금 이만한 건축물이라든지 예를 들어 국가에서 사용하는 A4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입찰 공고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가 여기에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가 B라는 업체보다 훨씬 공사 능력도 좋고 항상 자금도 더 낮은 금액에 입찰을 해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같이 입찰을 하게 되면 얘가 당연히 낙찰을 받아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미 B가 행정청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행정청이 어떤 짓을 하냐면 얘한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때려요. 그 이유는 너 왜 공무원한테 뇌물 줬어? 이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애는 일단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입찰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입찰 공고를 내요. 단독 입찰이에요. 얘가 낙찰을 받아가는 거예요. 얘는 이거 다투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봤더니 얘는 뇌물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위법하죠. 취소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요놈이 소송에 와서 한다는 말이 법관님 사정 판결 내려주세요. 왜? 이거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얘를 배제하고 입찰이 이루어졌죠. 그럼 요 입찰을 무효화하고 다시 공고를 내야 되거든요. 얘 입찰을 할 수 있게끔 다시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취소는 하지 마시고 기각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다시 해라. 다시 해. 그것만 가지고는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라고 보기 어렵다. 사전 판결 내릴 이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사건으로 하나 물어볼 수 있고 또 이제 유력한 게 사전 판결을 물어본다면 두 번째 신규 버스 면허 사건. 자, 여러분들 버스 면허는 허가예요, 특허예요? 버스 면허. 특허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럼 갑이라는 애가 이미 이렇게 버스 노선을 지정받아서 버스 운송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요 노선 구간에 대해서. 근데 법에 똑같은 노선은 지정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을한테 신규로 똑같은 노선을 지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기존업자죠. 기존업자입니다. 근데 특허죠. 그럼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죠. 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처분 시에 위법했어요. 처분 시에 위법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취소하려고 했더니 행정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관님 이거 취소해버리면 이 노선을 운행하는 의뢰버스가 없어지죠. 그럼 늘상 출근하기 위해서 의뢰버스를 이용하던 국민들, 승객들 아주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럼 요 얘기까지만 들으면 왠지 사정 판결이 나갈 것 같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자, 그래서 법원이 한번 없애봤어요. 그럼 이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요? 이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요? 있죠. 기존의 갑이 제공하는 버스가 있어요. 근데 물론 국민들 버스 2대가 다니면 한 5분 기다려야 되는데 한 대만 다니니까 당장 한 7, 8분, 10분은 기다려야 되겠죠. 그 정도 승객의 불편 때문에 이걸 기각시켜버리면 이거 특허죠. 그럼 너기 때문에 이걸 누릴 수 있게 해줄게. 공익에도 도움이 되네. 그렇게 내준 거죠. 근데 야, 이 버스를 타는 승객들이 불편하네. 기각시켜버리면 결국 얘는 무슨 특허권자로서 기존업자로서 법률상 이 보호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가지고는 사정 판결에서 얘기하는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아니다. 인정을 해주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근데 얼핏 요 내용이 막 꼬시면 승객들이 불편하고 뭐하고 막 그러면 이 판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정 판결 요건에 해당한다 이러고 할 거예요. 그러면 판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있는 게 사건으로 설문으로 나오면 그때는 판례의 결론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내용 다 잘 쓰고도 판례 모르네. 사안에 의결해서 점수를 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 판례 꼼꼼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6째 줄. 운수업체 간의 과당 경쟁 방지. 기존의 노선면허 있는 운수회사의 기득의 이의보호의 필요성. 밑에 끝에 사정 판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 이제 꼬시는 표현이 위로 4줄 올라가면 취소되면 이를 이용하던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요걸로 이제 슬쩍 꼬실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제 꼭 결과 기억하시고 우측에 로마자 3번, 4번, 5번은 그대로 여러분들 좀 연습해서 써보시고 로마자 5번에 법원의 직권 가능 여부.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사정 판결 내용이 법조문을 뜯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지만 이번 주 일요일에 사정 판결하고 소외 변경은 이제 내일 배우실 거예요. 사정 판결하고 소외 변경 어떻게 이렇게 목자 끌어가지고 쓰시는지 그것도 이제 유튜브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주말에 그거 올라가면 또 그 이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정 판결 이런 걸 시험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로마자 5번에 법원의 직권 가능 여부. 이제 사정 판결을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찌됐든 이 내용은 쓰셔야 됩니다. 사정 판결 안에서 문학 판권 구조로 등장하는 논점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정 판결 인용될 수 있느냐 그냥 물어봐도 무슨 뭐 신청은 없었다 이런 거 문제 삼지 않아도 사정 판결을 물어보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이건 그냥 여러분들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이건 왜 그러느냐. 원래 여러분들 똘똘하면 지금 법원이 위법하다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취소 내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똘똘한 피고 행정청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관님 일단 사정 판결을 좀 내려주세요. 먼저 신청을 해요. 똘똘한 행정청이면. 그럼 여러분들 이건 신청만 한 겁니다. 그럼 무조건 법원이 막 사정 판결 내려줘요. 그 신청서에 써낸 이유들 이거 취소하게 되면 전국의 전력이 중단됩니다.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하면 믿어요. 주장만으로는 안 믿어요. 안 믿죠.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거 만약 이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전국에 몇만 호에 대해서 전기 공급을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전부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법원이 그걸 고려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될 필요성과 이걸 끊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 이걸 비교 형량에서 저울질해서 월등히 공익에 반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그때는 사정 판결을 내려야 되겠다. 그럼 행정청이 똘똘하면 신청하고 주장하고 입증합니다. 근데 얘가 멍청해서 입도 안 띄어요. 입도 안 띱니다. 신청 자체를 안 해요.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논점이 우리가 변론주의가 원칙이죠. 변론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법원이 사정 판결을 내리려면 당사자가 신청은 해야 되지 않나? 신청은 있어야 되지 않나? 요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주의 보충서를 26조를 변론주의 보충서로 보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신청은 있어야 된다. 피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조를 직권탐지로 보는 입장에서는 신청 자체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판례는 또 어느 입장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26조 직권심리에서는 판례가 명확하게 변론주의 보충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다툰다는 거예요? 신청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변론주의 보충설은 신청 자체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권탐지는 신청 자체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청 자체는 없어도 된다. 그런데 사정 판결을 내려야 될 필요성이 일건, 기록에는 등장해야 된다. 그럼 일건의 기록에 등장했던 얘기가 뭐예요? 얘가 제대로 주장 입증은 못하지만 어찌됐든 떠들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 자체는 없어도 되지만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정을 보고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판례는 요 중간 정도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신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신청 자체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근데 일단 28조 명문 규정에 피고 신청 두 글자가 없어요. 피고 신청 두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입장으로 흘러가서 신청 규정 자체도 없고 이건 직권탐지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면 매끄럽게 신청이 필요 없다라고 흘러가시면 돼요. 그럼 우리 판례도 어차피 신청 없어도 된다. 일건 기록이 현출된 사정으로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편합니다. 예,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검토만 볼게요. 생각컨대 행정소법제 28조는 사정 판결을 하기 위하여 피고 신청이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도 없고 26조를 직권탐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로마자 7번에 무효 등 확인 소송의 인정 여부. 요거 이제 여러분들 내일 시험 볼 겁니다. 무효 확인 소송이 이제 안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속력도 그 기출론점표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기속력 시험 보셨는데 여러분들 맨 밑에 이제 2023년 출제 유력의 첫 번째 보시면 무효 확인 판결의 기속력 그리고 간접강제 허용 이렇게 묶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어요. 신청했는데 거부 처분 나왔습니다.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어요. 무효 확인 판결 나왔어요. 그럼 인용 판결 나왔죠. 기속력 발생 안 해요? 기속력 발생해요. 발생하죠. 내용 똑같아요. 무효 확인 소송으로 물어봐도 내용 똑같습니다. 근데 무효 확인 판결,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 나오게 되면 근데 재처분을 해야 되죠.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취소 판결 같으면 간접강제가 명문으로 인정되죠. 근데 이제 오늘 배우시겠지만 무효 확인 소송에는 간접강제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점으로 이제 같이 이어서 흘러가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도 어쨌든 항고 소송인데 지금 등장한 지가 꽤 됐어요. 이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기속력이라든지 이걸 얼마든지 변형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번 유형을 잡아봤어요. 자, 그러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사정 판결 이것도 이제 견해 대립이 있기 때문에 사정 판결을 물어볼 때 무효 확인 소송을 가지고 사정 판결을 물어보면 이때 사정 판결 자체가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지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견해 대립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막 썼어요.
무효 확인 판결에 사정 판결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그럼 무슨 사정 판결의 인정 요건 이런 걸로 넘어가요? 넘어갈 일이 없어요. 넘어갈 일이 없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애한테 허가 나갔는데 인근 주민들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무효 확인 판결 나왔습니다. 근데 처분이 무효라고 이 원자력 발전소가 안 돌아요? 현실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안 돌고 있어요? 돌고 있죠. 취소의 대상이면 위법하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이 있어서 도는데 이 처분이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적법한 처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돈단 말이에요. 무효 확인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이때부터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 뭐 져야 되죠? 기존에 가동됐던 사실도 없어져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전국의 전력이 끊기는 건 취소 판결이나 무효 판결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상 공익은 형성됐잖냐.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사정 판결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나 부정하는 입장은 이 사정 판결은 법치주의의 중대한 예외다. 그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해석에 의해서 이걸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부정하는 입장이고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무효 확인 소송. 정말로 그 처분이 무효인 경우가 얘기해요. 그 처분이 애초에 적법해서 기각될 거면 무효 확인 판결 자체가 안 나가잖아요. 그 처분이 무효라면 그때는 사정 판결 같은 거 없다. 그냥 무효 확인 판결 내리겠다. 이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근데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분명히 사정 판결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의 논점으로 잡히죠. 그래서 무효동 확인 소송의 인정 여부, 문제 소재, 행정소법 제38조 1항, 무효 확인 소송은 28조 사정 판결이 준용되고 있지 않다. 해석상 인정할지 문제된다. 학설 읽어보시고요, 판례. 자,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처분이 없기 때문에 28조 소정의 사정 판결을 할 수 없다. 검토. 행정소송법은 사정 판결을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점, 법치주의의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된다. 명문의 규정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겠다.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측에 331페이지에 사례 연습 보시게 되면 요거를 이제 운송사업면허 뼈수를 가지고 이제 그 사정 판결 문제를 이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넘기시면 332페이지 4번에 사정 판결 필요성에 대한 판단 시점 및 주장 입증 책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바로 사안 해결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여백에다가 5번 쓰시고 5번 사정 판결에 관한 판례, 그렇게 목차 제목을 써보세요. 사정 판결에 관한 판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하시고 사정 판결을 인정한 판례. 동그라미 2번 쓰시고 사정 판결을 부정한 판례. 이제 앞으로 거기에 사정 판결을 인정한 사건에는 로스쿨 인가 사건,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속행을 소송 계속 중,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막 받아 쓰시지 마시고 어떻게 이제 살을 붙이실지 대충 이제 윤곽이 드러나시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2기 때는 전부 A4지 한 면이든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그런 걸 느낌적으로 가지시고 여기에 판례 정도 2개를 붙이면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어디 보시냐면, 자, 오늘 이제 PPT로 바꾸실래요? 오늘 배포된 PPT. 그래서 교재 339페이지.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 이제 배포해드린 PPT 그거 가지고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339페이지 펴놓으시면 돼요.